그 다음에 이제 민족사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식민사관에 대립을 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박은식, 위당 정인모, 장도빈, 문일평, 안재홍 이런 분들이 동제사라는 독립운동을 단체를 결성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의 요람은 한반도보다도 만주다. 만주와 한반도가 우리의 영토다. 영역이다. 그리고 사대주의? 그거 아니다. 식민주의?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부여. 그리고 삼국이 아니라 사국. 가야까지 그 다음에 남북국. 신라와 발해.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다. 근데 이분들이 해방 후에 대부분이 정계로 떠납니다. 어떤 분은 6.25 때 또 납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통을 이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이제 연세대학교에 계셨는데 홍희석 박사, 홍희석 교수님인데 저는 못 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황희돈 교수라는 분은 그 아까 정덕본 있지 않습니까? 그 조작한 거 이만희 시류가 그거를 나라국자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자, 이 책인데 요 정덕본 요거를 가지고 일제시대에 보관하고 있다가 해방 후에 내놓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민족 사관이 사라졌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서 이게 재밌는 게요.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에 뿌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루츠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거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깜둥이가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멍멍이도 족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인데. 이 족보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디냐? 우리죠. 근데 다 중국에서 왔다고 돼 있으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중시조까지는 정확해요. 그 위에 시조는 이제 그건 이렇게 바꾼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자체가 족보잖아요. 예. 자, 근데 1970년도가 되면서 우리가 경제 부흥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뿌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모임분이 박창함, 그 다음에 박시인, 임승국, 문정창, 이유릭,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분이 빠졌네. 유봉룡 선생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국사찾기 협의회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박시인 씨는 서울대 교수님인데 이분은 알타이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일본 신화 부분에. 그래서 알타이 쪽에 선구자라고 얘기했어요. 임승국 씨는 저기 백제사. 아까 제가 이렇게 애기들 엎어서 푸른 반점 봤다 그랬죠. 이게 그런 분. 문정창 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일제시대 군수를 지냈고 총독부 관리였어요. 이거 친일파죠. 우리가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일본인들이 패망 후에 이분은 관리였으니까 그 버리고 가는 A급 비밀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처리하라고 그랬거든. 이분이 처리 안 하고 자기 집으로 다 가져갔대요. 그래 그걸 놓고서 평생을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을 누가 내줍니까? 출판사를. 그래서 자기 집을 잡혀서 출판사를 차려갖고 자기 출판사에서 냈어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효리 선생은 이분은 이제 아버님이 그 이관집 선생이라고 개운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환단고기를 이게 보관해왔던 분이 이효리 선생이에요. 그 개운 선생이 자기 아버지 이관집에게 이분한테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 줘서 그거를 자기가 받았대요. 근데 원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개운 선생 조카가 와서 달라 그래갖고 이게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사해 놓은 거 이제 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자, 근데 단자 선생은 뭐라고 하셨냐면 김부식이가 우리나라 역사를 지으면서 발해를 제거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중국의 사례, 역사죠. 역사를 모방하여 정통과 윤통은 이제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불별하, 이렇게 구분해서 그가 고려 중엽 사람이라 압록강 이북의 부여의 고토를 그 당시에 거란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만일 부여의 고토를 차지한 거란을 정통으로 치게 된다면 고려가 정통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압록강 이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차지하듯이 모든 걸 이국으로 봐서 압록강 이남만을 정통 군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다. 이런 얘기. 애석하고 애석하도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공자의 춘추나 주자의 강목, 과구에 빠져서 기자 본기, 설명드렸죠, 기자. 밑에다가 단군과 부여를 갖다가 끼워 넣어서 쓰니 지나치게 중국의 황실 중심을 고수하여 정작의 민족 자체의 활동을 무시함이 많았도다. 이 때문에 삼국시대 이전의 삼한과 고조선의 2000년의 역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 사실을 부정하고 말았다. 우리 고대의 민족이 넓은 대륙 땅을 차지한 것도 사실도 부인하고 말았다. 우리 민족의 판도와 강역이 중화민족보다 훨씬 컸는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한반도에서 나서 한반도에 죽어야 되는 약소국가로 스스로 비하하게 했다. 비참한 거죠. 자기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도 너무 크지도 말고 작지도 마라. 딱 어디까지? 압록강까지만. 그래서 압록강 이북의 땅은 덮어놓고 우리 민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버린 거다. 그래서 고조선의 수도도 지금의 평양으로 끌고 와서 대국, 중국에 대한 예를 충실하였다. 어떤 놈, 조선조의 태종 때 이르러서는 극악한 자들, 맹목적인 자들이 성봉이 돼서 급선봉이 돼서 조선의 사상의 근원이 되는 서운관의 이 책들을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고 하여 불에 던지고 버렸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실증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니까 좀 랑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랑케는 뭐라 그러냐면 역사라는 것은 이 옛날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복원하고 그걸 나열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내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신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상이죠, 허상. 꿈이에요, 꿈. 왜 그러느냐?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몇 프로냐? 한 3% 정도 돼요, 3%. 유물 같은 것. 그러면은 10%라고 쳐도 90%는 픽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랑케이 실증사가라는 게 얼마나 허구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법론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팩트네 아니냐. 자, 서구에서는 이 랑케 설증사가는 그 방법론 외에는 폐기됐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에 의해서 재해석이 된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식민사관이 요거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 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었어요. 왜 이었느냐? 바로 아까 그 고조선 그 삼국유사에 고조선을 갖다가 조작했던 이만희씨 류, 그 제자나 마찬가지인 이병도 신석호가 해방 후에 사학계를 거의 장악을 합니다. 이런 실증사관이 지금까지도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현재 사학계의 실태를 간략하게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조선은 인정을 안 하죠. 그것이 그냥 신화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양에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라는 설이 점점 밀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홍산 문화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산 문화를 뒤이은 하가전 문화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정론이 나온 겁니다. 수정론은 뭐냐, 거기 있었는데 중국한테 당해서 평양으로 밀려 들어왔다. 하여튼 결론은 평양이에요. 결론은. 그리고 위만이라든가 낙랑군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봐라, 얘네들에 의해서 중국인들의 문화의 세례를 받아서 삼국이 나온 거다. 그럼 민족주의는 뭐냐? 그게 아니죠. 부여의 법통을 이어서 나온 게 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아까 그 유물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평양에 나오는 유물들을. 근데 이 기자에 대한 문제도 지금 능원, 요소 지역에서 기자족의 유물하고 고죽국의 유물이 나왔어요. 이걸 유영자 문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는 일단 이렇게 부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았냐? 위만조선하고 낙랑군, 요 두 개가 남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륵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도 국정교과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그게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모든 논문, 모든 뿌리는 거기서 다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타부시 되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타부시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삼국사기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이에요. 거기 한조에 보면은 그걸 이제 외국에 가서 배워온 거예요. 국가발전론. 이제 그걸 배워와서 사만을 뭘로 보냐? 폴리스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의 폴리스. 성읍국가.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성읍국가가 아니고 이걸 뭐라 하냐면 그 윤혜원 씨 같은 경우는 읍제국가라 그래요. 읍제국가는 뭐냐면 은나라가 읍제국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촌락이 있고 소읍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읍이 있고 구읍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만이 딱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읍제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성국가로 보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폴리스보다는, 왜냐하면 그리스를 제가 가보니까 걔네들은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폴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것보다 바다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왜? 막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어디냐면 대마도입니다. 스시마를 가보면 동네에서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배로 가는 게 더 빨라요. 네. 그게 폴리스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대 고고학과를 만든 김원영 교수가 원상국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갖고 사만시대하고 삼국시대 초기를 뭉뚱그려서 원삼국시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삼국시대를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특히 백제사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전혀 편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통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는 만주를 잃어버렸다는 거. 두 번째, 백제가 다스렸던 땅들, 해외 신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한반도를 다 주고 제주도 가서 통일했다 그러면 됩니다. 아마 프로테지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몇십 년 안 있어서 금방 발해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가 있어서 남북국 시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실학자인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을 내면서 내가 왜 발해사를 쓰게 됐는가 하면서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가는 여진족을 쳐부셔갖고 고려사에도 나와요. 두만강을 건너서 700리 선춘령에 가서 비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그걸 끌어들여서 두만강을 못 넘었다. 그래서 어디냐? 지금 함흥 지역만 차지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고려사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삼국시대보다 활발하지 못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학위를 했던, 연대 말고, 이제 박사학위를 했던 거는 이제 병지인데, 거기에 보면 연안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은사님이 고려사 하는 분인데, 문집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고려시대 문집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선시대 문집은 거의, 구격이 거의 끝났어요. 근데 고려시대 문집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 문 중에서도 다 번역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제가 참고하려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이미 전산화 작업까지 끝났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고전서, 청나라 때 어마어마한 사고전서도 전산화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정말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정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야세가 되는 겁니다. 가야세는 기록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스에마스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 보면 지리고증을 한반도에다 다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임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도 그 사람이 했던 지리고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사를 쓰면서 그걸 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발해사. 이건 더 심각하죠. 만주 영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상정선 가면 뭐라고 되냐면 당나라의 지방정부라고 써 있어요. 아예 공식. 그 팻말에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순목황후라는 사람하고 효의황후라는 분의 묘지명이 나왔어요. 묘지석이. 거기에 정확하게 뭐라고 쓰냐면 황후 딱 써 있어요. 황후라는 얘기는 황제의 부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발해는 황제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문을 공개 안 합니다. 중국이. 왜? 내가 볼 때 거기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언제냐면 백제사입니다. 고구려는 북한에서 지금 쭉 끌어올렸어요. BC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거의 100여 년을 끌어올렸는데 지금 가야도 발굴을 했는데 지금 AD BC 그 사이로 끌어올렸어요. 신라도 끌어올렸어요. 백제만 뭐라고 하냐면 지금 3, 4세기 정도가 돼서야 고대 국가로 성장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일반론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니라 비참한 거죠. 영산강 유역의 마한이 5세기까지 버티고 있었다. 그럼 백제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쳐서 평양성을 쳐서 고구고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고이왕이 3세기에 요소지역을 쳐들어갔어요. 거길 차지하고 그리고 백제가 양자강하고 산동을 다스렸다는 중국 정사, 우리나라 체계보다도 중국 정사에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제가 고구려사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고구려가 5세기가 돼서야 길림시까지 올라갔다. 겨우. 근데 아니거든요. 러시아하고 지금 발굴을 우리나라가 계속 해요. 전통문화대학이니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러시아 학자들이 발해 유적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다 고구려에게 성터도 계속 올라가요. 중국은 안 올라가거든요. 왜? 동북공정이니까. 딱 틀어박아. 여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쪽보다 여기가 중앙지대인데, 여기는 중심지대고, 여기는 변방이에요. 변방 지역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면, 중앙지대는 더 올라가야 되죠. 이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고구려가 유연하고 손을 잡고 동문걸 쪽에 있는 지두라는 부족을, 나라를 반토막을 내서 분할해서 가져가요. 이게 장수왕 때입니다. 이게 역사 사실에 중국사에 딱 적혀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에 고구려 사신의 그림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신라로 보는데 신라는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예. 고구려는 왜 그러면 영계손이 거기 보냈겠느냐. 협공하는 겁니다. 협공. 예. 후방을 치는 거예요. 당나라에.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독립운동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은 못 가지만은 연변 쪽을 이렇게 계속 가보면 그 연변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 아느냐고.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데? 안 배웠느냐? 안 배웠지. 저는 뭐 전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민족주의 계열만 가르쳐줘요. 북한은 사회주의 계열만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사가 반토막 독립운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연변의 교수들이야. 연변의 교수들이 웃는 거야. 어떻게 양쪽을 보면 웃긴다는 거야. 자기네는 이제 그쪽에 가깝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랑 가까워졌지만, 옛날에는 저 북한 쪽하고 더 가까웠어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 현대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 지금 첨예하게 이념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사를 보는 눈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